네. 자, 그러면 이제 장이 또 시작을 하네요. 예, 바로 오늘도 네, 시작합니다. 바로 모시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장이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시작됩니까? 네, 지금? 지금 오늘은 좀 이제 마이너스권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가 마이너스 16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고요. 0.63% 하락을 했고 2,508포인트로 좀 밀렸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이 176, 하락이 560개 정도로 지금 하락이 훨씬 많은 상황이고 코스닥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빠져서 좀 출발을 했네요. 마이너스 1% 이상 급락했고 지수로는 847포인트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이 252개, 하락은 1000개 정도 되니까 뭐 어제랑 거의 정반대로 지금 좀 밀리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부터 이제 코스피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가 1%, LG에너지솔루션 1%, 하이닉스가 1% 각각 이렇게 하락세 좀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 네. 현대차, LG화학도 좀 1% 이상 하락하고 있고 아이고. 시총 상위 기업들 중에서는 포스코 홀딩스만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0.6% 상승하고 있고 삼성물산이 좀 보합권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뭐 뉴스도 뭐 보셨겠지만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좀 이제 뉴스가 한번 나왔잖아요. 뭐요? 친회자이기. 예. 네. 어제 뉴스에 보도가 혼외자 됐- 얘기가 예, 있었어요. 혼외자.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 아마 그 영향인 것 같긴 한데 마이너스 3% 정도 주가가. 또 있어. 예, 오늘 주가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이런 기업들의 좀 주가가 오늘 좀 약세를 좀 보이면서 증시는 좀 하락세를 오전에 좀 보이고 있는데 다만 오늘 좀 그래도 올라가는 좀 특징 주는 코스피 쪽에서는 카카오뱅크가 방금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주가가 좀 좋은 모습 오늘 5% 가까이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오, 그러네요. SK 아이테크놀로지도 이제 드디어 2차 전지 분리막이 흑자 전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3% 이상 주가 상승하고 있고 하이브도 뭐 오늘 한 증권사의 리포트 제목이 거를 타선이 없다라는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제목이 그 정도로 지금 BTS가 없는데도 공백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적도 좀 괜찮아서 오늘 2% 주가 좀 오르고 있고 또 카카오뱅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카카오페이도 동반해서 2%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현대, 롯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HD, 한국조선해양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1% 이상 반등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은 좀 오늘 하락세 보이고 있고 아까 셀트리온이 좀 빠지고 있고요. GS건설이 마이너스 2%, 또 한국타이어가 마이너스 1.5%, 한미약품이 마이너스 2%. 오늘 좀 제약바이오 업종의 좀 주가가 좀 부진하고 아모레퍼시픽도 좀 부진한 실적 때문에 오늘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을 하고 있어서 오늘 코스피는 대부분 좀 부진한 상태입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오늘 코스닥도 그 셀트리온 그룹주가 좀 안 좋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이고. 마이너스 4% 하락을 하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이 마이너스 5%고요. 그리고 어제 실적 발표했던 에코프로 계열사도 좀 오늘 안 좋은데 에코프로비엠이 마이너스 2%,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2% 정도. 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거의 다 지금 하락하다 보니까 코스닥은 좀 좋지 않은데 그래도 JYP가 지금 0.9% 정도 오르면서 코스닥을 좀 힘겹게 방어는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코스닥에서 올라가는 기업들은 위메이드가 한 3%, 아난티가 플러스 1, JYP 엔터가 플러스 1% 정도 이렇게 좀 오르고 있고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 좀 약세 분위기고요. 클래시스, 뭐 셀트리온 그룹주, RFHIC, 뭐 하나머티리얼즈, 이오테크닉스 오늘 좀 반도체 소부장도 좀 부진합니다. 그 외에 매드팩토라든가 이런 바이오 기업들도 좀 밀리고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이쪽이 좀 밀리니까 코스닥이 좀 오늘은 한 1% 가까운 네네. 좀 하락세를 오늘 오전에 기록을 하고 있고 코스피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하락폭은 제한돼서 한 13포인트 정도, 예. 0.5% 정도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또 오늘은 그 카카오 그룹주가 어쨌든 좋은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가 일단 숫자가 굉장히 잘 나와서 그게 오늘 좀 오전장에 가장 눈에 띄고 SK 아이테크놀로지도 5%니까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실적 장인 것 같습니다. 네, 잘 나온 네. 기업은 인정해주고 좀 부진한 기업들은 좀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야,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 쭉 보니까 정말 뭐 빨간색이 별로 없네요. 예. 네, 오늘 카카오뱅크 대부분 다. 말고는 뭐 예. 하이브
정도. 네, 엔터주가 그냥 한 강보합 정도 되는 것 네. 같고 포스코 계열들이 한 강보합 네, 좀 정도 되죠. 되는 것 같은데. 네네네. 야, 많이 빠진 친구들도 좀 조금씩 보이네요. 네. 네. 근데 여전히 신기한 게 이게 포스코 그룹의 계열사들이 각각 하는 일이 다른데 같이 움직이는 게 참 신기해요. 그러게요. 특히 이게 포스코 DX 이런 애들은 오히려 스마트 팩토리나 네. 이쪽에 가까운데 오늘도 여기 강보합, 약보합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네. 뭐 셀트리온은 약재 때문인지 하여튼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제약 등등 삼형제가 다 네, 지금 오늘 주가가 좀 좀 안 좋은 좋습니다. 그런 네. 상황이고요. 자, 이런 이슈도 또 경제계에서 갑자기 터지고 뭐 이러는군요. 근데 요게 이제 회사와 회사의 실적이라든가 이것과 연관될 가능성이 많은 이슈인가요, 이런 게? 이게 그 계열사를 하나 뭐 만들어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또 혹시라도 근데 경영 분쟁 상황으로 가면 또 다를 수도 있죠. 아. 계열사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게 뭔가 이제 회사로부터 뭘 수취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생길 나중에 수도 이제 있고. 상속. 예, 근데 상속. 상속까지는 좀 많이 남은 거 아닐까요? 아닌가? 그죠. 뭐 당장 그건 서정진 아닌데. 회장이 그렇게 뭐 나이가 처음 만난 게 2001년이라고 하니까 그 여성분을 만난 게 그리고 두 딸을 낳았으니까 한 10대 정도 되겠네요. 네네네. 5, 7년이면 박딘가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아직은 뭐 조금 시간이 더 그런 상속으로 인한 경영권 분쟁은 아직 좀 시간이 있는 얘기가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좀 살짝 들기도 하고요. 지금 좀 노이즈인 것 같아요. 노이즈로 네. 지금 좀 빠지는. 네. 예. 그리고 자, 오늘 네. 이제 수급 상황은 이제 어제 외국인들이 대량의 순매수를 좀 해줬는데 최근 한 3일간 많이 샀거든요. 오늘도 좀 매수하고 있고요. 한 12억 정도, 뭐 소폭이지만 매수고 기관 투자들은 한 237억 정도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개인 투자분들은 한 270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오늘은 좀 전기전자 팔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전기전자 위주로 샀는데 오늘은 이제 매도를 좀 하고 있고 아마 오늘 AMD 그 반도체 기업이 좀 시간에서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자동차나 오늘 조선주 좀 좋은 거 봐서는 운수 장비 쪽은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조선주 사는 걸로 좀 추정이 되고 서비스 업종 아마 이쪽은 이제 카카오 그룹 좀 관련해서 오늘 좀 외국인이 일부 매수하는 것 같습니다. 금융주까지. 그래서 오늘은 카카오 쪽에 대한 외국인 매수가 일부 들어온 것 같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분들은 오늘 이제 매수 쪽인데 주로 사고 있는 거는 그동안 많이 팔았던 전기전자, 화학주 이렇게 좀 매수를 하고 있고 반면에 운수장비나 금융주는 조금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업종과 섹터로 오늘 좀 한번 좀 넘어가면 오늘 일단 이제 그 코스피 쪽에서는 전기가스 업종이 강한 게 아무래도 그 삼천리나 서울가스가 다시 어제 좀 안 좋았잖아요. 네, 그쪽이 오늘 좀 반등을 하고 있네요 오전에. 그래서 전기가스 업종이 오늘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히토류 관련주들이 여전히 강합니다. 요새 그 한중 또 분쟁 이슈 터지고 나서 그 후로 좀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도 히토류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센 상승세 좀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 사료 업체들 다시 좀 반등해주고 있고요. 도시가스 업체들, 제지 업종 그리고 오늘은 조선주들 이 약세장에서 좀 돋보이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니켈 관련주도 좀 강하고요. 그 다음에 종합상사 관련주들도 일단 오늘 포스코인터가 좀 약하긴 하지만 뭐 GS글로벌이나 LX인터, 삼성물산이 다 동반 상승하면서 현대코퍼레이션까지 상사주들 다 포스코인터 제외하고는 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가 30만 원까지 지금 갔네요. 그래서 오늘 5% 오르면서 이 그 SM, YG엔터, JYP까지 모두 다 동반해서 지금 상승하는. 그래서 엔터주가 정말 주도주 같아요. 예, 지금 최근에 장을 보면 오히려 2차 전지보다 최근 흐름은 훨씬 더 좋은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어서 오늘까지도 강세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 여행업종 오늘 좀 일부 롯데관광회와 같은 좀 카지노 회사도 조금 올라가는 것 같고 그리고 카카오뱅크 그룹주 좀 강하고요. 그래서 강세 보이는데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업종들은 오늘 좀 빠지고 있고 오늘은 이제 가장 많이 빠지는 섹터는
챗 GPT 관련주가 오늘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안 좋아요? 네, AI 관련주가 좀 많이 빠지고 있고 리튬 관련주들이 오늘 좀 일부 빠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생산업체, 셀 업체들, 뭐 삼성 SDI, 또 LG엔솔, SK이노베이션 3사 모두 다 1% 이상 빠지면서 증시에 좀 부담이고 그리고 하이닉스나 LG디스플레이가 빠지다 보니까 IT 대표주도 좀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반도체 소부장 또 국제유가가 많이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정유업체들 좀 빠지는 그런 상황이고 또 아이폰 관련주라든가 또 바이오 관련주 이런 쪽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뭐 IT, 2차 전지 이런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이 시총 큰 기업들의 네. 주가가 좀 빠져서 오늘 증시는 조금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선 그나마 좀 괜찮고 예. 그다음에 방산 중에 로템이 현대로템이 계속해서 좀 최근에 괜찮네요. 예. 네. 자, 여기 이제 최욱 관련주로 체육이 뭐가 현대로템이요? 아, 아니 예전에 들어갔다가 예. 손해 보고 팔았거든요. 아, 그때부터 잘 가더라. 예. 하여튼 저랑 거의 뭐 비슷한 투자 형태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포트도 좀 볼까요? 네, 오늘 이제 첫 번째 보고서는 이제 반도체 보고서가 매일 좀 나오긴 하는데 SK증권의 그 최대현 센터장님이 이제 쓰신 자료고 메모리 반도체 턴어라운드 시점은 이제 가격 반등에서 확인이 좀 가능한데 근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메모리 고정거래가 반등을 당장 기대하기 좀 어려운 게 감산을 해도 재고가 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당장 가격 반등은 좀 쉽지 않고요. 그래서 디램 가격은 아마 빠르면 고정거래가 기준으로 올해 4분기 정도에 좀 반등하지 않을까. 현물 가격은 올해 3분기 정도로 반등을 좀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이클이 되게 특이한 게 메모리 가격 반등이 없어도 U자형으로 실적이 이렇게 좀 돌아설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가격 속도 하락 속도가 너무나 좀 가팔랐고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을 이미 좀 어느 정도 기반형을 했고 예. 감산을 지금 이제 공격적으로 좀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 때문에 공급 축소가 있어서 어쨌든 실적은 2분기부터 좀 돌아설 것 같다. 그러니까 실적이 뭐 적자에서 뭐 흑자 전환한다 이거보다도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좀 나아진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적자 폭도 축소되고 3분기까지는 실적이 좀 완만할 것 같고요. 4분기하고 내년 1분기부터는 좀 가파르게 실적이 좀 증가할 걸로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12개월 선행이죠. 이제 1년 후에 주당 순이익 전망치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 예. 그게 바닥을 찍었는데 보통 이제 이 12개월 선행 주당 순이익 전망치가 주가보다 3개월 늦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먼저 오르고 이익 전망치가 3개월 후에 이제 따라가거든요. 그런 이제 궤적을 봤을 때 지금 12개월 선행 주당 순이익 전망치도 바닥은 확인한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좀 편하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대 지금 뭐 실적은 안 좋지만 역대급 공급 제약 때문에 상반기보다 하반기, 올해보다 내년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할 때는 지금보다 다음이 좋은 게 더 좋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메모리는 그런 면에서 좀 편안한 섹터고 지금 주식시장이 안 좋죠. 부채 한도 협상도 난항이고 또 미국의 은행 리스크 이런 게 커져서 좀 변동성이 당분간 커질 것 같은데 이럴 때를 오히려 좀 비중 확대 기회로 활용하자는 그런 의견이고요. 요게 이제 과거에도 보시면 그 삼성전자 이게 주가인데 검은색 선이 주가가 먼저 가고 이 빨간색 선이 이제 주당 순이익 전망치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 19년도에도 그랬고 이번 23년도에도 보시면 주가 먼저 갔고 주당 순이익은 이제 한참 내려갔다가 이제 좀 바닥은 찍었거든요. 아, 저는 저런 표가 정록색약이라 되게 어려워요. 그래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모르시겠구나. 약간 정록색약이에요. 그러면 저거를 앞으로는 좀 이렇게 점선과 실선으로. 이건 제가 그린 게 아니고 그렇습니까? 저기 최대현 센터장님께 센터님 그리시고 그럼 전체적으로 무슨 색으로 보여요? 정록색이. 정록색약이면은 빨간색하고 녹색하고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비슷하게 보여요. 그래요? 네, 그럼 네. 비슷하게 무슨 색?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보일 때도 있고 녹색으로 보일 때도 아. 있고 갈색으로 보일 때도 있고. 빨간색이 갈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예, 녹색이 빨간색, 녹색 사이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요. 그러시구나. 아까 저 김한진 박사님 때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 색깔이 참 많았죠. 그때는 예, 특히나 더. 예. 보통 이제 강조할 때 빨간색을 많이 쓰니까. 싫습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성적표 받을 때 막 보통 빨간 펜으로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좀 안 그 좋으셨겠다. 동그라미냐 X냐가 중요한 거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좀 전에 최대한 센터장님 그 리포트는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저게 돼야 우리나라 수출도 좀 돌아서고 경제 성장도 좀 나아지고 뭐 하는 거라 좀 저 전망들이 그죠, 예. 요새 좀 보편적으로 저런 전망들이 좀 나오죠. 대부분 이제 이미 또 삼성전자도 언급을 했으니까요. 3분기부터 업황 개선된다. 뭐 IR에서도 직접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안 되면 뭐 감산 더 하겠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공통적인 의견으로 이렇게 다 전개가 좀 되고 있는데 네. 물론 이제 3분기 돼봐야 또 우리가 확인은 가능하겠죠.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지금 뭐 더글로리 얘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더글로리. 그쵸? 아, 예솔이 아빠. 예술이. 근데 꽤 많은데 정목석이. 아 그래요? 네. 아 그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뭐 이렇게 점점점점 쳐서 숫자 맞아요. 읽는 거. 네네네네. 네, 그거- 그게 이제 그 테스트하는 거군요. 네, 안 보이는데 막 찍어서 맞추려고 하고 뭐. 옆에서 저 놀리니까. 아 그래요? 그럴 수도 네, 놀리면 안 됩니다. 네. 예, 또 다른 리포트 어떤 거 또 네,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한국투자증권의 조철이, 김정환, 이성원, 심교 연구님 이제 같이 쓰신 것 같은데 데이터로 이제 나타낸 자료입니다. 그래서 3월에 글로벌 탑재량을 보면 전년 대비 38.4%나 급증을 했고요. S&E 리서치 자료가 나왔는데 3월에 2차 전지 회사들의 탑재량이 어쨌든 뭐 전월 대비로도 37% 좋은 어떤 이제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뭐 CATL이 압도적 1위입니다. 지금 37.4%로 1위고 LG엔솔이 2위고요. BYD가 3위, SK온, 삼성 SDI가 이제 6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테슬라가 가격을 낮췄잖아요. 그래서 점유율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7.3% 정도 되는데 이게 12월 달에 테슬라 점유율이 12.5였거든요. 그러니까 5%나 증가했고 모델 I가 확실히 아직은 1위입니다. 11.9%로 단일 모델로는 가장 많은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고 테슬라에 공급하는 이제 배터리 회사들 중에선 CATL이 여전히 좀 1위고 19.5만 대, LG엔솔이 8.7만 대로 조금 감소했고요. 파나소닉이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14.1만 대 네. 이렇게 좀 공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전기차 브랜드 이제 올해 누적으로 1, 5위 1년간 점유율인데 네. BYD가 아직까지는 이제 브랜드 면에서는 1등인 것 같아요. 전기차 브랜드 단일 브랜드론 예. 2위가 이제 테슬라고 그리고 요 단일 모델입니다. 오른쪽은 테슬라 모델 Y가 1등. 지금 글로벌이죠 저게. 예, 글로벌 이제 다 중국 포함. 예, 다 포함해서 이제 브랜드죠. 중국을 빼면은 BYD가 당연히 내려가겠죠. 네네. 한참 내려와야죠. 예, 예. 그리고 테슬라 모델 3가 이제 2위로 올라갔고 BYD가 조금 밀린 것 같아요 이번에. 또 왜냐하면 이제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해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그 좀 그래프고 전기 이제 2차 전지 회사들이 누적 공급량인데 22년이 이제 왼쪽이고 23년이 이제 약간 옅은 파란색인데 네네. 확실히 CATL이 정말 뭐 압도적이에요. 예, 여전히 좀 성장을 하고 있고 BYD, LG엔솔 그리고 우리 SK랑 삼성 SDI 한국에 이쪽은 이제 여기도 성장을 비율로 하는데 보면 SDI도 상당히 늘었네요. 네 많이 늘었어요. SDI도 예, 폭이 조금 이제 SDI가 정체돼 조금 있다는 보수적이라는 평가가 좀 있었는데 예. 전년 대비해서 비율로 보면 굉장히 많이 높아졌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데이터가 있고 또 3월에 이제 세 번째로 IRA 혜택 받는 모델들 판매량 늘 것 같은데 1분기에 지금 SK온은 이제 미국 전기차 탑재된 이제 전지 중에서 SK온 비중이 8.2% 정도 되는데 LG엔솔이 15.6, 삼성 SDI가 11.4인데 SK온 같은 경우는 이번에 7,500달러 다 받는 모델이 포드의 F150 라이트닝, 폭스바겐 ID 시리즈 여기 이제 판매가 증가해서 아마 늘어날 걸로 보고 삼성 SDI는 리비안이고요. LG엔솔은 GM 이쪽 호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혜는 계속 된다. 네.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국내 양극재 회사 중에서는 판매량 증가율은 가장 높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탑픽은 이분께서는 이제 LG엔솔과 포스코 퓨처엠으로 좀 잡아주셨고 이제 몇 가지 좀 그래프만 보여드리면 각형이 좀 굉장히 많더라고요 비중이 이게 아마 중국에서 LFP가 대부분 각형이다 보니까 네네. 이게 각형 비중이 파우치형보다는 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인데 근데 확실히 LFP 비중이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리튬 이온 여기는 좀 내려오고 리튬 인산철 비중이 확실히 좀 이 간격을 좁힌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고 그리고 양극재나 전구체 가격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 가격 자체는 지금 점진적으로 하향하고 있고 동박은 좀 떨어졌다가 좀 반등을 하고 있고요. 저번에 후성이 한번 이제
그 이제 가동 중단한다면 한번 얘기가 나와서 주가 예, 안 좋았는데 그게 이게 LIPF6거든요. 이게 중국 가격들인데 전에 예. 이제 예. 요게 엄청나게 좀 떨어져 있죠.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쪽이 좀 지금 가격만 봐서는 좀 좋지 않은 상황은 좀 이어지고 있다. 네. 그래프로 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이제 NH투자증권의 정지훈 연구원이 중국을 갔다 오셨나 봐요. 그래서 탐방한 자료인데 여기 이제 패션하고 화장품 얘기가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 상해에도 여기 그 여의도에 IFC 몰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같은 이제 여의도 이제 몰인 여기는 여의도랑 다르게 명품 브랜드가 되게 많이 입점을 해 있다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의도와 다르다 그러니까 약간 조금 다르대요. 이- 예. 여의도는 구매력이 좀 약하다는 얘기인가? 여의도에는 저 더현대 가면 또 많습니다. 명품. 여의도에도 명품 IFC 좀 있지 않아요? IFC에는 아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더현대 그래요? 좀 IFC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뭐 있더라? IFC에 없나? 아 명품 크게 아, 관심 없지 않아요? 유니클로 참 있죠. 그러니까 아 유니클로 있구나. 명품 네. 유니클로. 네.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우리가 알만한 그런 이제 유명한 그 명품 브랜드들이 대부분 입점을 상해 했죠. IFC는. 예, 상해 IFC는. 근데 거기도 지금 이제 이분이 탐방한 것을 이제 읽어보니까 오픈은 하고 있대요 지금. 예, 이제 거기서 줄 서서 사고 있고 한국 브랜드 중에서 화장품 설화수하고 액세서리 브랜드 젠틀몬스터가 거기에 입점이 젠틀몬스터. 돼- 예, 선글라스. 예, 거기 입점이 돼 있다고 합니다. 정프로님이 그때 한번 선물로 딱 보냈던 그게 그랬죠. 몬스터 아닙니까? 젠틀몬스 젠몬. 젠몬. 젠몬 한번 협찬 들어올 때 됐는데. 아 그래요? 젠몬 왜 안 들어올까요? 아. 아니 선글라스를 방송에 이렇게 매일 끼고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 세상에 없잖아요. 아 저 누구야? 박상민신가 그분이 계시긴 하지만. 사랑해요. 예, 그분은 이제 매일 이렇게 나오진 않으시잖아요. 야, 이 정도로 매일 선글라스 끼는데도 안 들어온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의도 으뜸50 안경원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놔두실 겁니까 젠틀몬스터? 영업 안 할 거예요. 저 약간 실망입니다. 젠틀몬스터 저 상하이에서만 영업하나 본데요. 이거 좀 약간 난 실망이에요. IFC에는 별로 인기가 없나 봅니다. 아니 여기서 끼면 내 또 매부쇼가도 껴 일당백가도 계속 뭐든 다 돌아다니면 다 껴주는데 약간 실망입니다. 예. 계속 으뜸오고 안경원에 맡길 거 아니면 으뜸오고 안경원도 싸더라. 아니 저 합리적 가격. 예, 가격을 잘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있나요? 네, 얘기 그리고 아직 안 계속, 끝났잖아요. 예, 그 네, 얘기가. 네. 예. 그래서 뭐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사실 중국이 명품 수요가 많잖아요. 그래서 LVMH 시가총액이 이번에 하나로 600조 원을 돌파를 했고 올해 또 10% 정도 이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 제외한 국가에서 성장을 할 걸로 이렇게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MLB 매장도 좀 갔다 왔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MLB 캐주얼 스트리트 브랜드로 안착했는데 MLB 1호점 메트로시티 매장을 방문했고 MLB 기존점 신장률이 이번에 50%를 기록할 정도로 여전히 성장을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MLB 현지 가격대가 한국보다 훨씬 비싼 것 같아요. 뉴욕 양키스 그 볼캡 모자가 52,000원, 모노그램 반팔 티셔츠가 11만 원. 한국보다 30% 정도 이게 좀 비싼 가격인데 그래도 잘 팔리니까 노세일 정책하고 있는데 이게 아디다스, 나이키, 필라보다 가격대가 높다고 하네요 지금. 아 그래요? MLB 가. FNF 네, MLB가. MLB가.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굉장히 이제 인정받는 브랜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지 탐방 결과도 그렇게 미국 싫다고 그러고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중국도 아이폰 그렇게 써대고 MLB 좋아하고 뭡니까 그게? MLB가 FNF라는 건 중국에서는 기밀 사안이어야 되겠어요. 뭐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이거 네. 한국 한국 거라고 브랜드 하면 아니다. 또 안 살 것 같아 또. 에이, 네. 중국 사람들도 참 이해 안 돼. 네.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네. 예전에 삼성도 뭐 일본 거냐 그러면 그냥 모르는 척하고 막 그랬던 때가 있잖아요. 그게 또 영업에 도움되던 때가 예, 예. 뭐 지금은 이제 아니겠습니다만. 예. 네. 그렇군요. 그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화장품 쪽도 이제 그 방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이번에 이제 그 관련해 가지고 로레알, 톰 포드 뭐 이런 이제 회사들이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들이 상해에 또 이렇게 입점한 걸 좀 확인을 하고 오셨고 근데 이제 핵심 뭐냐면 글로벌 화장품이 명품 브랜드들은 이제 마케팅 많이 안 하잖아요. 예. 근데 중국은 워낙 이제 경쟁이 격화돼서 아마 마케팅 비용이
좀 코로나19 기간보다는 좀 음흠.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중국 사람들이 향수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향수 브랜드들의 입점이 좀 확대됐고 아마 이제 한국에 중국인들이 오게 되면 향수 품목 지출이 좀 늘지 않을까. 예전에 이제 향수가 좀 이렇게 지출이 많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네. 이제는 중국인들도 향수 쪽은 관심을 좀 갖기 시작했다. 향수 쪽은 많이 좀 네. 팔려야 됩니다. 네. 왜요? 응? 왜요? 아니 서로 이렇게 좋은 향기 나면 좋잖아요. 네. 그런 이유로. 그렇지. 야, 이건 예상 못했네. 네, 좋은 향기 나면 서로 좋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중국도 H&B 스토어 우리나라에 올리브영 있잖아요. 네. 중국은 왓슨스가 대세라고 하네요. 왓슨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좀 잘 안 잘안 됐던 됐어요. 잘안 됐어요? 네. 어. 중국은 이제 MZ 세대가 화장품 살 때 역시 아, 가성비를 왓슨.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음. 왓슨스 가서 중국 브랜드 사나 봐요. 중국의 음. 화장품 회사들도 많은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왓슨스의 베스트 제품이 많이 등극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한국의 비슷한 점은 이제 어쨌든 이런 그 멀티숍이라 그러죠 화장품 이런 데가 좀 잘 되고 있다. 가성비가 있는 그런 이제 회사들이 잘 되고 또 한 가지 특징은 한국에는 없는데 신형 뷰티 편집숍이 있나 봐요. 하르메이라는 이제 회사인 것 같은데 하르메이? 이게 이 샘플 파는 회사래요. 화장품 샘플을 모아다. 샘플을 판다. 예, 샘플을 이 참고용으로.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주머니가 가벼운 MZ 세대들이 가서 샘플 사는 것 같아요. 샘플을 근데 그 화장품 회사에서 그렇게 팔게 하나? 제가 예전에 저 코트라 리포트 네. 관련해서 좀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 갖다 이렇게 팔더라고요. 근데 꽤 잘 팔린대. 아 그래요? 샘플. 샘플을? 예. 근데 좀 이렇게 쉬쉬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구매력이 좀 약한 분들이 네, 그거 사가지고 써보고. 쓰다가 이게 마음에 들면은 조금 무리해서라도 좀 사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조금 쉬쉬하면서 은근히 꽤 잘 한국엔 팔리는. 사실 이런 거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중국엔 이게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아 샘플이. 예, 그러니까 샘플하고 그 브랜드사의 인기 아이템만 모아서 따로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인기 아이템과 이제 샘플 같이 모아놓고 네네네. 참고용으로. 예, 근데 거기에 한국 제품으로는 설화수, 궁중비축, 라네즈, VT 코스메틱 이런 제품들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이게 확실히 지금 중국도 양극화가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명품은 명품대로 잘 팔리고 MLB도 어떻게 보면 이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서 가격이 싸지 않은데도 오히려 잘 팔리고 화장품은 가성비 현상이 심해지고 있고 그런 트렌드가 확실히 중국에서도 영향을 네. 주고 있어서 여기 관련돼서 한국 기업들 투자하실 때도 이런 걸 좀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화장품 그 방문 판매하시는 분들이 샘플을 그렇게 많이 주셨었는데. 맞아요. 예. 뭐 온라인 판매가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주셨잖아요. 주단학 뭐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본품 하나 이렇게 한 세트나 이렇게 사면 샘플을 막 더 많이 줘. 더 많이 진짜로 샘플 쓰다가 본품을 못 써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예전에 좀 있었습니다. 샘플만 근데 별도로 이렇게 판매하는 루트가 있다는 거. 리포트 다 봤을까요? 네, 다 봤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일정 좀 체크 좀 해주시겠어요? 오늘 일정? 아니요, 따로 그 없어요. 오늘 일정 없어요. 점심 어디서 오늘은 드시기로? 이제 점심은 이따 저 IFC 지하로 가실 거 아니에요? 네, 점심까지 뭐 이렇게 체크를 여기 합니까? 있어요. 여기 FMC 오늘은 회의. 이제 FMC죠. 아 FOMC? 네, 그다음에 이제 퀄컴. 근데 그건 실적 이제 발표. 오늘 밤 지나서 새벽에 그죠? 새벽쯤 나오는 거죠? 예. 고 일정 말씀하시는 거구나. 네. 네. 서비스업 PMI도 있고 있어요. 아니, 연미사님 다 준비해 오셨는데. 아, 그렇습니까? 왜 갑자기 그걸 점심 일정을 만드세요? 중요한 일정이 또 있었군요. 네네네. 그 일정이 좀 있습니다. 그 발표가 내일 새벽쯤에 네, 새벽에 나올 것 예정돼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연미사님 가시기 전에 우리 정프로님이 주주 정회한다는데 연미사님도 참석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네, 어떤 거요? 주주 정회라고. 이제 주주총회 시대는 갔습니다. 네. 예, 주주들이 모여서 정프로와 함께 씹어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프로님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주주들. 같이 우리 주주끼리 모여서 아, 기업들 한번 씹어보자 시원하게. 예. 예.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투자하고 계신 종목이 삼성 SDI. 왜 이렇게? 뭐 그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이거? 아 좋습니다. 이게 써서 주셨는데? 아 포스코 퓨처 포트폴리오 많이 바꾸셨네요. 대주전자 재료,
나노신 소재, 테크윙, HLB 테라퓨틱스, HD 한국조선해양, 자. HD 한국 현대인프라코어, 네, 요 정도 할까요? 금호석유, 네. 이오테크닉스, 옵트론텍. 요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 이렇게 음. 주주 정회에 참석하셔서 네. 이 종목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음흠. 앞으로 미래 비전에 대한 좋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면 예, 그래서 좋을 이제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이게 좀 커지면 그 회사 저 대표 부를 거예요. 이제 주주 정회. 주주정이. 우리 주주정회 하니까 주주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제가 뭐 예전에 또 보유했던 종목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종목들 포함 또 제가 새로 편입한 종목들 뭐 이런 킹한 헬스케어 사장님 부르실 겁니까? 킹한 헬스케어는 완전히 저도 연을 끊었습니다. 아, 네, 80% 마이너스로 완전히 끊어. 여기랑 이제 어디죠? 미국의 네. 다니머. 아, 그 두 회사는 제가 그냥 아예 서로 쳐다도 안 보기로 했어요. 다니머는 88%인가 하여튼 90% 가까이 돼요 마이너스가. 와 정말 난 깜짝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주주정회에 네. 참석하셔서 관련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아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탄식을 2차전지 들어오면 어떡하느냐 이런 얘기 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2차 전지는 이미 충분히 커진 시장이기 때문에 저 하나 들어간다고 그렇게 시장 영향력이 있지 않아요. 지난번에 환율 너무 비싸다고 산 적 있으지 않으셨어요? 그 환율은 생각보다 시장이 작더라고. 환율을 낮춰야 된다고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네, 그 환율을 제가 한번 좀 낮춘 적은 있고요. 자, 하여튼 여러분들 그 회사에 대한 궁금증들 이런 거 같이 한번 상담하는 시간 저희가 또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SML 시간에 그 주주 정회도 한번 저희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식들 갖고 계신 저랑 비슷한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이요. 저한테 또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같이 주주 정회에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도 SML에 있으니까 오늘 SML에선 저분 대량- 나오신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 권순우 취재팀. 아유 그분이 나오셔서 그 대하한가 사태 예. 이후에 여러 체크해야 될 것들을 또 알려주시는 거죠? 예, 그 풀스토리를 좀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여미사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에 좀 뵐까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점심 어디서 드신다고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